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다이나믹 도메인 네임 서버라는 걸 또는 뭐 다이나믹 도메인 네임 시스템 뭐 이렇게도 부르는데 그거를 적용을 해볼 거예요. 지난 영상에서는 사설 IP로 윈도우 컴퓨터 간 원격 접속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 DDNS를 적용을 해서 집 밖에서도 접속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거예요. 근데 이제 DDNS가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DDNS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가 잘 된 블로그가 있어서 이 블로그 내용을 좀 보면은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DDNS라는 게 뭐냐면은 지금 컴퓨터에 있는 IP가 집에 있는 공인 IP는 보통 임대형이에요. 임대형 빌려서 쓰다가 반납이 돼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근데 뭐 특이한 경우는 뭐 계속 똑같은 주소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 IP 주소가 자꾸 바뀌기 때문에 외부에서 사용을 할 때 그 IP를 계속 기억을 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중간에 이런 DDNS 서버를 둬서 뭐 집에 있는 PC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집에 있는 PC가 이 DDNS 서버랑 통신을 하면서 자신의 IP가 계속 변경되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DDNS 서버에서는 그 이름으로 숫자가 아니고 이름으로 주소를 인식을 해서 사람들이 그 주소만 알면은 접속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이런 네이버닷컴도 원래는 이게 이제 도메인 이름인 거고 원래 이 이름도 숫자로 된 주소로 되어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음, 뭐 네이버닷컴이 IP가 뭐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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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그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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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을 기억하는 게 아니고 네이버닷컴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네이버닷컴으로 이 접근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근데 그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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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이 항상 고정된 게 아니고 변동이 되다 보니까 DDNS 서버가 그 변경된 거를 자꾸 주소를 계속 변경하면서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DDNS를 적용을 해볼 건데요. 근데 지금 몇 가지의 문제점들이 있어요. 저는 지금 SK텔레콤 공유기만 쓰고 있어요. 저는. 근데 일단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그 공유기가 한 대 있을 때를 가정하고 지금 진행을 하는 거고, 만약에 SK텔레콤 공유기에 그 선을 하나 연결을 해서 또 IP 타임으로 연결을 하신 분들은 설정이 조금 달라져야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그런 환경이 갖춰져 있지는 않아서 제가 갖춰진 환경 안에서만 지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뭐 저와 비슷한 환경, 유사한 환경이신 분들은 저랑 똑같이 진행을 하시면 될 거고, 그게 아니신 분들은 그냥 이번 영상은 좀,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구나라고, 어, 그냥 이론적인 학습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는 SK텔레콤 공유기를 씁니다. SK 브로드밴드 공유기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사설 IP를 보면은 그 저번에 제 그 보여드리기 낫겠구나. 그냥 보여드리면 이런 CMD 창을 띄워주시고 CMD는 키보드에서 윈도우 R키를 같이 누르면 이런 실행창이 나오고요. 여기서 CMD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시면 이런 창이 나옵니다. 거기에 ipconfig -어를 입력하시고 엔터를 치시면은 여러 가지 그 리스트가 나타날 거예요. 저는 지금 무선 와이파이를 쓰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무선 이 랜 어댑터 와이파이를 쓰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보통 192로 시작하거나 172로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실 거예요. 저는 192로 시작을 하고 192, 168.45.200번 지금 이게 제 노트북의 IP 주소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게이트웨이로 통신하는 게 요걸 쓰고 있거든요. 보통 여기까지가 이 세 가지
이 부분이 똑같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 게이트웨이 쪽으로 그냥 치고 들어가시면은 062로 접근이 됩니다. 192.168.45.1 하고 엔터를 치면은 이런 SK를 쓰시면 SK 브로드밴드 이런 화면으로 넘어와져요. 아이디는 어드민이고요. 이거는 그리고 비밀번호를 좀 이건 찾아보셔야 되는데 그 공유기 뒤쪽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내용이 스티커가 붙어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이거 모델마다 좀 다르니까 다른 경우는 통신사랑 이제 공유기 뭐 접속 방법 이런 식으로 검색을 좀 하셔서 그런 부분은 약간 좀 해결을 하셔야 되고요. 저랑 같으신 분들은 저를 따라 하시면 되세요. 제가 쓰는 SKT에서 제공해준 그 공유기의 모델명은 이 모델을 쓰고 있고요. 저랑 같으신 분은 저랑 똑같이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네, 만약에 저랑 다르신 뭐 통신사를 쓰거나 다른 SK도 장비가 여러 개인데 저랑 다르다고 하시면은 그런 부분을 좀 따로 그건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뒤에 이 6자리가 있어요. 여기 지금 여기 6자리 맨 뒤에서 6자리 이 점은 빼고요. 점은 빼고 6자리를 입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숫자가 1, 2 그리고 뭐 3, 4, 5, 6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은 1, 2, 3, 4, 5, 6 그리고 언더바 어드민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비밀번호는 관리자 비밀번호는 1, 2, 3, 4, 5, 6 언더바 어드민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어 여기에 비밀번호를 넣어 주시고요.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자동 입력 방지 똑같이 입력을 하고 로그인을 하시면은 관리 아니 그 공유기 그 통신사 공유기로 접속이 됩니다. 이렇게 접속을 해주시고 그러면은 여기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요.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저는 오늘은 특수 기능의 DDNS를 이용해보고 그다음에 이 포트 포워드를 적용을 시켜서 접속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 특수 기능에 DDNS를 클릭을 하면은 이런 창이 나타나게 되고요. 지금 이 화면에 들어온 거고요.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그 아까 DDNS 서버를 사용을 해야 돼요. 근데 저희가 DDNS 서버를 구축하는 게 아니고 무료로 제공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을 해볼 거고요. 이 freedns.upgrade.org가 있어요. 그래서 저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회원가입 같은 걸 좀 진행을 해야 됩니다. https 요거를 지금 사용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 SK 공유기에서 이 사이트를 지원을 해요. 그래서 요거를 이용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면은 사용할 수 있는 DNS 서버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네, 직접 구축한 게 있으면 직접 넣으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저는 요걸 쓸 거기 때문에 요걸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시고 사인업 프리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회원가입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뭐 이렇게 회원가입을 합니다. 그러면 아마 메일로 인증을 해야 될 거예요. 메일로 그 내용이 날라와 있으면은 그 확인을 하셔서
활성을 해주세요. 메일을 바로 인증하신 분은 이렇게 이런 화면이 나올 거고요. 아니면은 로그인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로그인을 해야 되는 경우는 지금 로그인을 해버렸구나. 그 메인 메뉴를 눌렀을 때 로그인을 하라고 나오면은 자신이 그 등록했던 이메일 있잖아요. 그걸 넣어주시고 비밀번호도 넣어주세요. 그리고 로그인을 하시면은 어, 로그인이 일단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서브 도메인즈라고 있어요. 그래서 로그인이 끝나면 뭐 여기로 누르셔도 되고 서브 도메인을 누르시면은 아까 저와 같은 그 add 서브 도메인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add 서브 도메인을 눌러주시고요. 그럼 여기에 자신의 그 IP가 나타날 거예요. 여기에. 그리고 여기 서브 도메인에 어, 자신이 쓰고자 하는, 저는 이걸로 쓸 건데 그 도메인 주소를 넣어주세요. 넣어주시고 그리고 요거는 요걸로 해주세요. 요게 좀 기억하기 쉬우니까 요걸로 변경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계속 저장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성이 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다이나믹 DNS를 누르신 다음에 저는 인터페이스 버전 2에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셔서 이거를 클릭을 하고 액션에 이네이블 그리고 어플라이를 누릅니다. 네, 그럼 이제 이렇게 활성이 될 거고요. 그리고 공유기 쪽으로 다시 오신 다음에 계정 아이디를 입력을 하시고 계정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DDNS를 도메인은 아까 그 지정하신 이름의 .mooo.com 하고 적용을 누르면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잘 적용이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는 그 여기 나트 라우터에 포트 포워드라고 있어요. 포트 포워드. 저는 지금 음, 그 원격 접속을 할 거예요. 저번에 그 컴퓨터 쪽으로. 그래서 그 컴퓨터는 3389번을 열어줄 거고 3389로 윈도우 컴퓨터 원격 접속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외부 포트라는 얘기는 그 컴퓨터가 이렇게 있을 때 외부에서 통신을 받을 때 쓰이는 포트가 있고 안에서 이제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 지금 공유기가 있어요. 공유기 쪽에서 외부에서 3389번으로 통신을 받을 때 이 공유기가 받은 그 통신 정보를 이쪽 컴퓨터랑 연결이 돼야지 통신이 되는 거거든요. 이쪽 컴퓨터에도 3389 포트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때 원격 설정을 했으면 열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통신을 주고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부 이쪽 공유기 쪽을 3389로 열어주고 그리고 내부 그 컴퓨터 쪽 자신이 이제 그 밖에서 원격 접속을 허용하고자 하는 그 컴퓨터 쪽 그쪽에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노트북은 391로 되어 있어서
3391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일단 요것도 좀 보여드려야 되니까 일단 원격 설정을 했고요. 그래서 추가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아래 한 줄 추가가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접속이 되는지 테스트를 해봐야 되죠, 이제. 혹시 잘 안 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저는 지금 이게 바로 반영이 안 됐는데, 일단 요건 해놓고, 아까 여기 저희 세팅도 다 했어요. DDNS 세팅도 했어요. 근데, 어, 이거 혹시랑 좀 잘 안 되면, 여기 체크, 똑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체크하시고, 여기 이네이블 하시고, 어플라이를 한번 해주세요. 하고, 이제 원격 접속을 합니다, 이제. 윈도우 R 키를 누르시고 노트북으로 하셔도 돼요. 그 집에 있는 그 와이파이 연결이 안 돼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MSTSC 그 원격 접속 그 화면을 열어주신 다음에 전에는 이렇게 숫자로 접속을 했어요. 근데 이게 아니고 도메인 주소 이름을 씁니다. 그리고 3389 포트 열었던 거 여기 외부 포트 있죠? 외부 포트 포트포드에서 외부 포트를 넣고 연결을 하면은 이렇게 이제 뜨실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밖에서 집이 아니고 뭐 카페나 뭐 학교 뭐 직장 이런 데서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원격 접속을. 생각보다 이게 어렵진 않아요. 따라 하시다 보면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원격이 잘 접속된 것도 확인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면은 원격으로 접속한 도메인 주소가 나타난 것도 확인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번 강의 영상에서는 DDNS를 이용해서 외부에서 집 안에가 아니고 집 밖에서 윈도우 컴퓨터를 원격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조금 이거는 추가적으로 공부를 더 해보실 필요도 있고 이게 해놓으시면은 좀 유용합니다. 그래서 한번 같은 환경이시면 아마 따라하기가 좀 수월하셨을 거고 다른 공유기를 쓰고 계신다고 하면은 어, 이런 거는 다 기능들이 있어요. DDNS랑 포트포워드 기능이 다 있으니까 이런 거 지금 방법은 똑같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그 위치나 이런 실행 방법이 약간씩은 다를 수가 있는데 이런 점을 참고하셔서 설정을 하면은 밖에서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